안녕하세요. BTBS의 제이입니다. 오늘부터 복지국가 캐나다의 연금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리즈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캐나다 연금과 관련돼서 내린 결론부터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캐나다에서는 캐나다 정부가 주는 연금만으로는 절대 살 수 없다입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기까지 정말 많은 리서치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간만에 영상 시리즈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캐나다로 이민을 오시려는 분들이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는 바로 캐나다는 최고의 연금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미 캐나다에서 연금을 받을 때까지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토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일단 캐나다는 복지국가가 확실합니다. 그러나 잘 보면 사회주의적 복지국가로서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이 부분이 생각보다 캐나다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란 재화 생산과 분배를 전적으로 정부가 담당하는 그런 나라를 말합니다. 즉 민간 기업이 있을 수 없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캐나다는 개인 비즈니스를 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캐나다에서는 재화 생산을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이 합니다. 그러나 세입, 즉 세금 혹은 정부 부채로 재원을 마련해서 모든 국민에게 소득 및 사회복지 혜택을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캐나다의 경제제도입니다. 따라서 캐나다는 근본적으로는 자유시장 체제이지만 공평분배 측면에서 보면 보완된 사회복지 국가제도 체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캐나다에서는 세제 혜택, 최저임금제도, 다양한 소득보장제도, 노후연금제도 등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거지도 먹고 살만하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래서 캐나다를 복지국가라고 부르는 것이죠. 얼핏 들어보면 베네핏의 천국인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캐나다의 복지 기본 컨셉을 이해한 상태에서 캐나다의 연금 제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의 기본 세 가지 연금 혜택은 OAS, GIS, CPP입니다. 올드 에이지 세큐리티 제도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서 한국으로 치면 노령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2020년 기준 최대 613불로서 순수하게 캐나다에 얼마나 머물렀는가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최대 금액을 받으려면 캐나다에 40년을 살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민 1세대들은 풀리 OS 금액을 받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 20년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613불의 반인 305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민자들이 많이들 질문해 주시는 것 중 하나가 부모님이 이민을 오셨는데 캐나다에 사신 지 5년밖에 안 되었는데 한국 국민연금을 부은 기간을 추가해서 OAS 기준을 맞출 수 없나요? 이겁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yes입니다. 캐나다와 한국 간 협약이 되어 있어서 만약 캐나다 베네핏인 OAS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기간을 만족하지 못하는 한국인은 한국의 연금인 국민연금을 낸 기간도 캐나다로 산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OAS는 사실 GIS와 따로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GIS는 단어 뜻 그대로 개인의 일정 금액의 인컴을 유지시켜주는 보조금이기 때문이죠. 이얼리 인컴이 특정 금액 이하이고 그때 받은 OAS 금액으로는 생활이 어렵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GIS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게 바로 그 베네핏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GIS 금액은 사람마다 다르고 매년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GIS 최대 금액은 916.38불로 나와 있긴 하지만 이것도 사람마다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외에도 Allowance와 Allowance for the Survivor 이라는 베네핏이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Allowance란 배우자가 GIS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 자신의 나이가 60에서 64세 사이이고
캐나다에서 18세 이후 10년 이상 거주하였고 하우스 인컴이 34,416불 이하인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법적으로 거주하는 데 문제가 없는 분들이 받는 그런 생활 보조금입니다. 이러한 베네핏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165불입니다. Allowance for the Survivor는 Allowance와 비슷하나 가장 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와 사별을 한 이후 다시 재혼을 하지 않은 분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우스 인컴이 25,056불 이하여야 합니다. 이 베네핏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388불이나 됩니다. 즉 Allowance는 OAS 수령 나이 이전에 캐나다 정부가 개인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일종의 연금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OAS로 제공되는 금액으로서 택서블 금액입니다. 캐나다의 연금 혜택의 내용은 좀 복잡하지만 영상 처음에 설명드린 캐나다의 복지 기본 컨셉을 이해하고 계시다면 생각보다 간단해집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65세 이후에도 돈을 많이 벌고 있다면 GIS 연금의 금액은 줄어들고 돈을 많이 못 벌면 GIS 연금의 금액이 늘어나서 이 보조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캐나다 펜션 플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CPP는 한국의 국민연금과 매우 비슷한 녀석입니다. 즉 본인이 내는 금액만큼 60세부터 받는 그런 연금이죠. 따라서 캐나다에서 베네핏으로 제공되는 금액이 아니니 사실 이곳에서 배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고 지나가 봅시다. 왜냐하면 OAS, GIS 수령 금액은 그 당시 인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죠. CPP로 받을 수 있는 평균 금액은 약 679불이고 최대 금액은 1154.58불입니다. 즉 1년으로 치면 평균적으로 8,148불, 최대 금액으로 치면 13,854.96센트가 냅니다. 참고로 이 금액은 택서블, 즉 세금을 내야 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CPP는 2020년 기준 연봉의 5.25% 금액을 내고 1년에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898불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은 캐나다 3대 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캐나다의 연금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캐나다가 너무나 좋아 보시나요? 절대 이런 내용에 콕 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 자신의 연금을 직접 계산을 해보기 전까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 GIS를 뺀 나머지 연금은 모두 택서블이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캐나다 연금 관련돼서 3가지 직종의 예를 가지고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